저는 창의인재 창작의 다양성 세션에서 프로듀싱이나 산업 쪽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될 박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독립영화 초인이랑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라는 작품에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었고요. 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었고, 버블 패밀리는 EBS 다큐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다행히 두 작품 다 이제 극장에서 개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투자사랑 제작사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이제 기획하고 제작 관리를 진행하였고요. 제작사에 있었을 때는 뭐 레슬러라는 작품, 그리고 한거 유관순 이야기, 앵커라는 작품, 그 드라마 킹메이커 같은 작품들의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현재는 투자배급사 뉴 투자 제작팀에서 일하고 있고, 밀수랑 마녀2, 올빼미 같은 작품들의 투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연사 제안이 왔을 때 제가 거절을 좀 못한 이유는, 보시면 저 이력에서 이제 2015년도랑 16년도에 제가 창의인재 멘티를 했던 것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고, 저는 약간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일종의 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해야겠다고 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창의인재를 통해서 배웠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해드리면 어떨까, 그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소제목처럼 아마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작가님들도 계시고 뭐 감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예전부터 프로듀서가 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영화 산업 쪽에 좀 흥미가 있어서 제작사나 투자배급사에 들어가서 제작이나 기획 같은 거를 배워보고 싶었는데요. 여기서 그런 산업 쪽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준비를 하다 보면 정말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배급사 같은 경우가 이제 공채를 정기적으로 뽑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경력직을 많이 선호하고, 그 이제 영화 제작사들은 아무리 찾아도 공고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조금 취업을 해야 되고 졸업하고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평소 존경하던 이제 은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은사님한테 제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이제 상담 요청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제작자였던 은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아무 것이나 하세요. 이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 영화 산업에서 일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거나 하세요. 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일 것 같습니까? 이게 은근히 맞는 말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는 이 말이 되게 마법의 단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취업을 알아보다가 창의인재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신청한 창의인재 플랫폼은 당시에 원소스 멀티유즈 컨텐츠를 창작하는 만화와 영화 창작자들이 모집 대상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원소스 멀티유즈 컨텐츠라는 게 뭔지도 몰랐었고, 컨텐츠를 하고 싶은데 그냥 그거 하나에 꽂혔었고, 이거를 내가 신청한다고 되는 게 맞아? 내가 약간 창작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갑자기 한마디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무거나 하세요. 일단 신청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가 그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차피 떨어질 거고, 혹시나 기획 PD가 되고 싶은 사람을 찾는 멘토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창의인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때 독립영화 프로듀서 제안도 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과를 나왔을 때 주구장창 PD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초인의 감독님이 이제 그 얘기를 기억해 주시고 한번 해볼래? 믿고 좀 맡겨주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한테 맡겨준 게 고맙기는 한데, 또 그 와중에 사람이 이기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독립영화 하고 싶은 게 아닌데, 돈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은데 이거 1억으로 장편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그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또 마법의 단어가 들렸습니다. 아무거나 하세요. 그때부터는 저는 그냥 이게 은사님이 대충 해준 말인 줄 알았는데, 주문에 걸린 사람처럼 뭔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아무거나 하세요란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VR 영화 제안이 왔었을 때도 기술에 대해서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거나 하세요.
다큐멘터리? 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없는데 아무거나 하세요. 뭐 계속 이렇게 아무거나 하세요가 들리니까 재고 고민했던 시간이 없이 그냥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새 제 경력이 되고 또 다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이 되게 많은 분들이 있다면 행동하기 전에 사실 필터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굳이 겪지 않았을 일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단은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네, 아무거나 하다 보면 저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독립영화의 어떤 PD나 다큐멘터리 PD가 투자배급사나 제작사에 가는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었거든요. 아무래도 독립영화 시장과 상업영화 시장은 또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때 했던 것들이 다 경력이 돼가지고 제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상업영화의 제작 부장이나 아니면 제작사에서 기획 PD, 다큐멘터리 PD 같은 일들이 계속 제안이 왔었고요. 다른 신입들보다는 어쨌든 장편 영화를 작은 영화지만 하나를 굴려본 사람이라는 것이 또 저만의 차별성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력직만 찾는 세상에 되게 분노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제가 하고 있었던 게 경력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일을 확장해서 지금 좀 감사하게도 꾸준히 영화 산업의 일원으로서 일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가 아닌 숲을 봐라. 아까 그 최양용 감독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연이라는 것이 되게 조금 뒤늦게 돌이켜 보니까 중요했던 것 같다. 창의 인재를 통해서 만난 인연들이 여전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데에서도 도움이 되는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되게 멀게만 느껴졌던 멘토분들이 뭐 이제는 투자사랑 제작사 대표의 관계로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고요. 그때 제가 이제 멘티였었을 때 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가분들이랑 감독분들이셨는데 그분들과도 지금 되게 같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옆에 있는 분들도 조금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꾸준히 연락하고 서로 좀 알고 지내면은 10년 후에 우리가 일로서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 멘토분이 또 다른 제작사 대표님을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작가나 감독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었던 게 없었거든요. 뭐 시나리오라던가 아이템이라던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제작사 대표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오히려 제작사 대표님이 제안해 주셨던 게 그 VR 영화라는 거였어요. 진짜 그런 기술적으로는 너무 무지한 상황이어서 이거는 어떻게 해도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주문이 들렸습니다. 아무거나 하세요란 주문이 들렸기 때문에 일단은 한다고 하고 열심히 배워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뉴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제작사 대표님과 그 VR 영화 제안을 해주신 대표님이 10년을 넘게 같이 일한 분이셨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되게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결국엔 나중에 레퍼런스 체크가 돼서 가는 걸 알았고요. 지금은 단순히 어떤 멘토랑 멘티의 관계가 아니라 어, 내 거 혹은 나의 성과, 나의 시나리오, 내 진로 이런 거에만 너무 꽂혀 있다 보면은 사실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나에게 성과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내 거랑은 너무 다른 이야기, 뭐 다른 방향성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분들이어도 이 인연을 소중히 여겨 주시다 보면은 이게 뭐 1년 뒤, 3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도 결국 이 업계에서는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무가 아닌 숲을 봐라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는 따라오는 것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떤 나의 성과, 나의 작품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성과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창의 인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 장편 영화들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한 영화가 결국에는 촬영이 끝나고
개봉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해본 적이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없었는데, 그때 창의 인재를 해서 멘토분들한테 꽤 많은 도움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되게 잘해낸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과 어떤 사실 창작을 위해 지원해줬던 지원금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중도에 포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란 작품은 캐나다의 핫닥스라는 유명한 다큐 페스티벌에서 한국 작품 최초로 이제 센트럴 피칭에 초청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작품을 피칭할 수 있는 기회는 얻었는데, 독립 영화를 할 때 사실 너무 어떤 수입들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정말 생존을 위한 금액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제작비 충당하려고 지원도 많이 내보고 선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미팅도 되게 많이 해봤지만 늘 항상 제작비가 부족해서 저까지 이거 같이 캐나다로 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담당하던 창의인재 매니저님이 이거는 너무 중요한 기회인 것 같다, 뭔가 본인이 조금 더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콘진원의 이야기를 했고, 결국 제가 이게 창의인재 프로젝트가 되어서 비행기표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작품은 핀란드랑 이제 공동 제작을 하게 되었고, 외국 TV에도 많이 이제 틀게 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좋아서 한 일들, 그리고 성과를 내려고 한다기보다는 조금 그냥 일이니까 했던 것들, 아니면 재밌으니까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성과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작가님들이 이제 본인들이 처음 썼던 시나리오가 계약이 안 되거나 반응이 안 좋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결국엔 그 하나를 만들어낸 것도 성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뻔한 팁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아무거나 하세요라는 말이나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성과에 압박을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교과서 같기도 하고 제가 교장 선생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그 7년 전에 창의인재를 하면서 그때는 그냥 모르고 무심코 지나갔다가 뒤늦게 깨달으니까 해줄 수 있는 말이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전형적이지만 중요한 어떤 팁을 공유 드렸습니다.